계속해서 행정사 실무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공부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참. 아무튼 행정심판 심리 범위요. 의 봐야죠. 의와 범위. 의요. 자, 재결에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관계를 자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자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죠. 이게 자 심리의 범위입니다.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 자료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 그게 심리예요. 심리. 범위죠. 자, 불고분리 원칙 및 분리변경 금지 원칙이죠. 네. 자, 불고분리 원칙 및 분리변경 금지 원칙. 의의를 봐야겠습니다. 개념. 자, 우선 불고분리 원칙이요. 자, 이건 뭐예요?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여러분,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요 심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심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변경 금지의 원칙이요. 이거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개념이 그렇고요. 그 다음 이러한 그 원칙들은요 원래 행정심판의 재결의 범위 내용으로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재결의 심리 결과로서 의결된 내용에 따른 기계적 행위의 의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 법률 문제, 그 다음에 재량 문제, 사실 문제. 행정처분이나 부작위 위법,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공익의 부합 여부인 당부당의 재량 문제나 사실 문제에도 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시고요. 기수면허 불합격 통지. 이거 한국마사회에서부터 여러분 그 불합격 통지 이거죠.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행정심판 대상이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한국마사회가 기수면허를 지금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그래서 기수면허 시험 불합격 통지죠.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불합격 통지. 그죠? 요게 행정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취소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이게 취소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한국마사회 기수면허 시험 그 불합격 통지 자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게 문제입니다. 행정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그 한국마사회가 행정청이냐, 그죠? 여러분 그런 것도 검토하는 거죠. 사안에서. 만약에 행정심판 대상의 그 제기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그럼 어떤 재결 내립니까? 결론적으로 각하 재결 내리겠죠. 본안 심리 거절하는 재결, 각하 재결이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요. 취소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요, 그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행정심판 대상에 해당해야 되고, 다음 청구인 적격 있는 자가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죠. 사례에서는요, 기수면허 시험 불합격 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죠. 이하에서 취소심판, 행정심판 대상, 그 다음에 심리 재결,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적법 여부에서 판단하면 되겠다.
등록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취소 심판이요. 취소 심판, 여러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 심판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행정심판 대상이요. 개갈주의. 자, 개갈주의. 자, 행정심판법은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하여는 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개갈주의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요. 자, 행정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자,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하죠. 행정청. 처분이요. 처분이란 것은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자,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자, 법 집행으로서의 그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죠. 그래서 행정청이 자,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더 나아가서 거부 처분. 자, 여러분 거부 처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되고 첫째. 둘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그 다음 셋째, 자,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부작이요. 부작이란 것은 자, 행정청이 그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자,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죠. 다음 5번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경우요. 자, 대통령의 처분 부작에 대하여 자, 다른 법률에 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경우 대통령의 처분 부작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행정심판 청구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죠. 기속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결의 기속력. 다음 심리 및 재결. 여러분 심리. 자, 요건심리요. 그 뭡니까? 심리의 내용에는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심사인 요건심리, 그 다음에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 부당 여부에 관한 심사인 본안심리가 있죠. 재결은 자, 요건 재결인 각하 재결, 본안 재결인 기각 재결, 인용 재결, 그다음에 사정 재결 등이 있죠. 자, 사안에서 여러분 처분, 그죠? 사안 해결. 요거는 이제 검토해야 되는 거죠. 사안 해결. 자, 판단이요. 자, 처분이란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를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고요. 자, 상대방의 그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한 자,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죠. 원칙이에요.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한국마사회가 기수면을 부여하고 뭐 취소하는 것은 자,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이죠. 네, 기수면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는. 그런데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그죠? 시험 불합격 통지요. 이건 뭡니까?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있나요?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라 뭐예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처분이 되고요. 자,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론이요. 따라서 이 사례의 기수면허 시험 불합격 통지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갑의 따라서 자, 갑의 기수면허 시험 자, 불합격 통지요. 통지 취소 청구요. 자, 심판 청구의 제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어떤 부적법한 청구가 되죠.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요건심리인 결과 본안에 대해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인 각하 재결을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결론. 됐죠? 여러분, 처분, 한국마사의 사법상 법률관계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처분이에요. 기수면허 시험 불합격 통지는. 자, 취소심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자,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기수면허 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는요. 심판 청구 제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해서 자, 요건 심리 결과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인 각하 재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신탁 사건. 관할 법원이요. 이 부분도 이제 신탁 사건 여러분들 책 보시면 별표 쳐져 있나요? 네. 기성사건, 신탁사건, 개별사건에서 신탁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개별사건에서 여러분 자, 신탁에 관한 사건 쫙 나오잖아요. 신탁사건에 관할 법원은 중요해요. 예.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밑줄 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는 거죠. 마이 문제 등록을 시키자. 자, 첫째. 자, 수탁자 보통재판적이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이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고요. 관할법원. 그다음 전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요. 자,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에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전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신탁사건 관할하고요. 그 다음 수인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자, 수탁자 또는 전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신탁사건 관할하죠. 유언 신탁 시 신탁자 선임이요. 그죠? 이때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다음 신탁 재산 소재지요. 만약에 다음과 같이 1항부터 4항까지의 그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다. 자, 그러면 신탁재산 있는 곳이요. 채권의 경우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판이 있는 곳으로 보고요. 지방법원이 신탁사건 관할합니다. 그 다음 신탁재산 관리인의 선임사건이요. 자, 법원은요.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 자,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 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 관리인 선임하죠. 네, 그 사항이 어떤 거죠? 자, 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되는 경우 자,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그죠? 두 번째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죠. 파산선고 받았다. 해당 파산선고 관할하는 법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사망하여 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이요. 자, 이거 뭡니까? 맨날 나오는 거죠. 그
재거부 처분, 재결의 기속력이 위반되는지. 일단 중요하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쇼턴에 있는 이 실전 사례, 뭐 출제 테마 이런 거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따로 뭐 저도 맨날 저장을 하지만 진짜 모르는 거 위주로 저장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자, 일단 1번은 그렇습니다. 7번. 자, 갑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사업 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 첨부했죠? 방통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방통위는요, 갑의 위치정보 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및 설비 규모,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한 후에 허가 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허가 신청 거부에 대한 갑의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방통위가 다시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며 거부 처분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문제의 소재요. 문제의 소재. 지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 확정되었죠. 우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뭡니까? 취소 재결 인용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던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 확정되었음에도요. 방송통신위원회가요 다시 허가를 거부하였다면 이때 이 허가 거부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여부, 위반되는지 여부죠. 그리고 기속력이 위반된다면 처분의 하자의 정도 이런 것도 검토하라 이거죠. 그래서 목차 적겠습니다. 재거부 처분이 어떻게 돼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죠. 그래서 기속력의 우선 내용을 쓰고요. 일단 핵심은 뭐예요?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가 아닌 의무. 2번 기속력의 범위요. 기속력의 범위 기본적으로 그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나눠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관적 범위,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그 다음에 사안의 검토 들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기속력의 위반의 효과 이렇게 검토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 제기 받고요. 기속력의 내용부터 보면 되겠죠. 재거부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기속력 내용이에요. 반복금지 의무. 반복금지 의무 뭐죠? 반복금지 의무. 여러분, 인용 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 행정청은요 그 재결을 준수하여야 하죠.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이게 반복금지입니다. 인용 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 행정청은요 재결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죠? 다음 재처분 의무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때 행정청은요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럼 결과 제거 의무요.
제처분은 이해하셨나요?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 부작용을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죠? 행정처분이요.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라 이겁니다. 그죠? 다음 결과 제거이고요. 자, 관계행정청. 처분의 취소, 그 다음에 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그죠? 자,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자,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요겁니다. 기속력 범위요. 자, 주관적 범위. 자, 기속력은요. 피청구인, 자,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에 미치죠. 주관적 범위 그렇습니다. 객관적 범위, 이게 중요하죠. 객관적 범위. 요게 쓸말이 많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재결의 기속력은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자, 인정과 판단이요. 즉, 자,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그리고요, 종전 처분이 자, 재결에 의하여 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사유로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동일 사유인지 여부, 그죠? 여부는 종전 처분에 대하여 자, 위법한 것으로 재결해서 자, 판단된 사유와 무슨 관계?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자,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 기억 못해도 요 문구. 자,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그죠?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하는 것은 기록력에 저촉되지 않고요. 여기서 동일 사유인지 여부는요. 종전 처분에 대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자,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 사실관계의 자, 동일성 인정 여부죠. 여부는요. 그 처분 사유를 자,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자, 사회적 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 판단은요. 판단은 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자,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시간적 범위요. 자,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자, 존재하였던 처분 사유에만 미치고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죠?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무이행 재결의 경우 재결시가 기준이 되고요. 사안에서요. 자, 허가 처분과 재결 후에 허가 거부 처분의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같죠? 주관적 범위 문제되지 않지만 객관적 범위 관련해서 자, 객관적 범위. 자, 1차 허가 거부 처분과 2차적이죠. 재거부 처분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거부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겠죠? 위반이다. 위반이에요. 더 검토할 것도 없지만 일단 시간적 범위는요. 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거부 처분이 1차 허가 거부 처분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하였다. 재거부 처분에 그 재거부 처분은 재결 기속력 위반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시간적 범위에서 가령이죠. 가정하는 거예요. 자, 1차 허가 거부 처분 시에 1차 허가 거부 처분 시에 존재하던 사정을 근거로 재거부 처분을 했다. 재거부 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때 재거부 처분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속력 위반의 효과요. 자, 취소의 재결이 있음에도 그 기속력에 반하는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무효이다. 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판례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입니다.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간단하게 판례에서 간단하게 그 문구만 소개하면요. 판례도요. 어떠한 행정처분에 그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처분 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확정 판결에 저촉되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요. 그 확정 판결에 그 기판력이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됐죠? 기부채 남이는 부관. 지금 여러분 A는 건축물을 허가하기 위한 관할 행정청 B의 건축 신고였죠? 신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허가 신고 나왔으면 여러분 뭐 고민해야 되죠? 자체 완성적 아니면 행정 요건적 신고 이 두 가지가 따라 다르겠죠? 행위 요건적 신고 아니면 자체 완성적 신고냐. 자, 일단 A는요 건축물 이거 마이 문제에 저장해놔야죠. 관할 행정청 B의 건축 신고를 했어. 그죠? 그럼 A의 건축 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 거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 그죠? 이제 1번이죠. 만약에 여러분 1번에서요.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라 수리 거부가 자체 완성적 신고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없겠죠. 반면에 행위 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면 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수리가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거 따져 보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이 좀 변화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2번이요. A의 건축 신고에 대한 행정청은요. 신고를 수리하는 대신 건축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부당결부금지 원칙 떠오르죠? 그래서 토지를 기부 체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 행정청 요구의 문제점 검토하시오. 말씀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입니다. 그 쟁점이 되겠죠? 즉 건축 신고와 여러분 기부 체납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면 이런 행정청 요구 부당결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네, 부당결부의 요건 검토가 중요하겠죠. 행정 요건 검토 간단하게 보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성립되려면 행정기관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 다음 권한 행사는 상대방의 반대 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 존재하지 않아야겠죠? 그 사안에서 검토해보면 되고, 마지막에 기부 체납 요구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건 뭐예요? 기부 체납의 법적 성질, 기부 체납 요구의 법적 성질이에요. 일종의 징역의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이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 그 단체 외의자가 자기 그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게 이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취득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게 기부 체납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역의 법적 성질. 이때 부관의 행정심판 대상 여부요. 자,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자, 이나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심판 제기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때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다음, 자, 이것이 거부됐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죠? 사안에서 여러분, 기부 체납은 부담에 해당하죠? 자, 기부 체납 요구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기부 체납은 자,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만을 행정심판, 독립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고요. 부관부 행정이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행정청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다음에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해야 하겠죠. 근데 사안에서 기부 체납은 부담이에요. 부담. 부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 침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부 체납 요구만을 대상으로 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그렇고요. 그러면 자, 인허가 건축 의제 건축 신고의 성질이요. 뭐죠? 판례 입장은 인허가제, 인허가 의제 제도 둔 취지, 그 다음에 건축 신고에 관한 행정청으로 자, 창구의 단일화하고 절차의 간소화,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 그래서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심사 배제하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어떻게 봅니까?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견해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행위 요건적 신고다. 즉 사안에서 건축신고는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해당하죠. 그 법적 성질이 행위 요건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는요. 행정청 수리 거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됐죠? 2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 검토하라 이거죠. 의요. 자,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자,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죠.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근거로 하는 행정법 일반 원칙을 말하죠. 요건, 행정기관, 공권력 행사,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야 되죠. 그 다음 권한 행사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체적 관련성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안에서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건축신고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건축신고 법적 효과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건축신고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죠. 그리고 토지기부 체납은 건축물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에 해당하죠. 따라서 행정청 요구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입니다. 그 토지기본체납은 건축물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요구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여 자, 취소 대상이죠. 좋습니다. 3번 기부채납 요구의 법적 성질이에요. 징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말씀드렸죠. 부관. 자, 부관의 행정심판 대상 여부요. 자, 2번
구간의 행정심판 대상했고, 일단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간으로 인해 자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위법한 부담 이외의 구간만을 독립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죠. 쓰며 구간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좀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면 행정청에 구간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다음에 그것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사안에서 여러분 위법한 부담 이해의 부관. 사안에서 기부 체납은 그냥 부담이에요. 예. 따라서 기부 체납 요구말 대상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게 좀 컸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안 같은 기부 체납은 위법한 그 부담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에 해당해. 그러니까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인가요? 기부 체납이? 네.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심판 제기할 수는 없다. 근데 사안에서의 기부 체납은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죠. 즉 위법한 부담이에요. 따라서 기부 체납 요구말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꼬았는데 결론은 기부 체납 요구말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만 적으시면 돼요. 네, 다음 당사자 개념이요. 여러분 당사자 개념 이것도 정리하세요. 중요한 테마입니다. 당사자란 그죠? 비송사건에서 여러분 당사자 개념 매우 중요하죠. 일단 비송사건에서는요, 절차에 줄체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재판의 효력을 직접 받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도 있어요. 근데 양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사자 등이란 말을 쓰죠. 비송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양자 일치하지 않고 비송사건 당사자는 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란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란 이렇게 쓰면 돼요. 당의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그죠? 종국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비송사건에서 당사자란 당의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의해서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요. 수인의 이해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죠. 수인의 이해관계인을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목장 그대로 따봅시다. 이때는 수인의 이해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죠?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로부터 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전후가 있더라도 그 신청의 전부에 대하여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각 신청은 독립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 신청이 자 취하되거나 각하되어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음이요. 자,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사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렇죠?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신청 요건은 자, 비송사건 재판 시까지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인의 취하에 의해서 신청 요건인 인원수에 부족하게 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게 돼요. 근데 반드시 공동신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때 반드시 신청을 공동으로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공동신청을 필요로 한다. 반드시 신청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신청의 일부가 결여된 경우 보정이 없는 한 법원은 신청을 부적법 각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수개의 신청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와 재판하는 경우요. 법률의 그 규정상 그 공동 신청 사건은 아니지만 수개의 신청이 있으면 유사필요적 공동 소송 사건처럼 심리와 재판을 병행할 것이 요구되는 사건이 있죠. 근데 이 사건도요. 고유필요적 공동 소송 사건이 아니므로 각 신청인은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네. 봤던 문제죠.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좀 안 됐는데 또 식사하시고 또 내일 4일 남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는 뭐 없어요. 그냥 계속 출제 관련된 거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실 때 꼭 실전 문제, 실전처럼 문제가 계속 그 암기를 확인하는 거죠. 이거 왜 해요? 암기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쇼터디를 통해서 내가 암기하고 있는지 한번 목차라도 잡아보세요. 키워드 잡아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